동물농장 5. 겨울이 다가오면서 물리는 점점 더 말썽꾸러기가 되어갔다. 아침마다 그녀는 일터에 지각했고 깜빡 늦잠을 잤노라 변명했다. 밥 먹는 걸 보면 식욕이 대단한데도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투덜댔다. 그녀는 온갖 구실을 대어 일터를 일찍 빠져나가서는 물 웅덩이로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보처럼 들여다보며 서 있곤 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일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어느 날 몰리가 긴 꼬리를 흔들며 건초 한 잎을 씹으며 명랑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자 클로버가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몰리, 할 얘기가 있어. 심각한 얘기야. 우리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사이에 울타리 있잖아. 오늘 아침 난 네가 그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 건너편에는 패킹턴의 일꾼 하나가 서 있더군.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일꾼이 네게 말을 걸면서 네 콧잔등을 어루만지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몰리? 아니야, 그 사람 안 그랬어. 나도 안 그랬고 사실이 아니야. 몰리는 껑충 뛰면서 발로 땅바닥을 긁으며 말했다. 몰리,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그 사람이 네 콧등을 안 만졌다고? 네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겠어? 사실이 아니야. 몰리는 여전히 발뺌을 했지만 클로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발을 돌려 밭 쪽으로 뛰어 달아났다. 클로버의 머리에 얼핏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그녀는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집단을 들춰보았다. 집단 밑에는 각설탕 덩어리들과 형형색색의 댕기다발들이 여러 개 숨어져 있었다. 3일 후 몰리는 사라졌다. 몇 주일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웰링턴 어느 구석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비둘기들의 보고가 날아들었다. 보고에 따르면 웰링턴의 어느 술집 앞에 빨간색과 검은색 칠을 한 날씬한 이륜마차가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몰리는 바로 그 마차에 두 굴레를 메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가 몰리의 코를 어루만지며 각설탕을 먹이고 있었고 체크무늬 반바지에 각반 차림에 그 뚱뚱하고 얼굴 불그스레한 남자는 무슨 술집 같아 보였다는 보고였다. 몰리는 털을 새로 깎고 앞머리에 분홍색 댕기를 달고 있었다 했다. 비둘기들은 몰리가 썩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그 보고가 있은 이후 농장 농부들은 그 누구도 몰리 얘기를 다신 꺼내지 않았다. 1월이 되자 매섭게 추운 날씨가 몰아닥쳤다. 땅은 얼어 쇳덩이같이 단단했고 밭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농장 헛간에서는 여러 번 회의가 열렸고 돼지들은 다가올 봄철의 일을 계획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분명 월등하게 영리한 이상 농장의 모든 정책적 문제들은 돼지들의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물론 돼지들이 결정한 사항도 최종적으로는 총회 표결에 붙여 다수결 인준을 받아야 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분쟁만 아니었다면 이런 장치는 그런대로 잘 굴러갔을 것이다. 이들 두 수태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의견 차이가 남직한 대목에서는 반드시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둘 중에 하나가 보리를 더 많이 심자는 말을 하면 다른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귀리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나가 배추 농사는 이런저런 밭이 좋겠다고 말하면 다른 하나는 그 밭에 근처리나 심으면 몰라도 다른 용도로는 쓸모없다고 말했다. 두 돼지에게는 따르는 무리가 따로따로 있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스노볼이 뛰어난 연설로 자주 다수 지지를 받곤 했지만 막간 교섭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나폴레옹이 한 수 위였다. 그는 특히 양들과 사이가 퍽 좋았다. 최근 양들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시도 때도 없이 외쳐대곤 했는데 회의 도중에도 그걸 외치는 통에 회의가 자주 중단되기도 했다. 양들은 특히 스노우볼의 언성이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면 느닷없이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것을 외쳐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노우볼은 농장 본체에서 찾아낸 농부와 양축업자라는 잡지의 몇몇 과오로들을 면밀히 탐독한 끝에 이런저런 계획안과 개선안들을 선뜻 생각해냈다. 그는 농지 배수시설, 목조 저장법, 기초 용제 등에 관해 유식하게 얘기를 했다. 그는 또 똥거름을 수레로 실어 나르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밭에다 직접 배설을 하되 매일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잡한 계획도 고안해냈다.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 무슨 계획을 내놓진 않았지만 스노볼의 그런 계획들이 모두 쓸데없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돼지 사이의 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것은 풍차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다. 농장의 길다란 목초지 안에는 축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둔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둔덕은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스노우볼은 그 둔덕을 조사해 본 다음 거기야말로 풍차를 세우기 딱 맞는 곳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풍차로 동력을 얻고 그 동력으로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축사를 전기불로 밝힐 수 있고 겨울에는 보온열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형틀, 여물썰개, 사탕 무자르게, 젖자는 전기기구 등도 돌릴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동물들로선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라 농장 자체가 구식의 것이어서 가장 원시적인 가구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스노우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스노우볼은 환상적인 기계 그림들을 그려 보이며 그 기계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일은 기계가 대신하고 동물들은 편안히 풀이나 뜯고 독서와 담화로 정신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스노우볼의 풍차 건설 계획은 두어 주일 만에 완성되었다. 기계적인 세부사항은 모두 스노우볼이 집을 고치는 1000가지 방법, 또 제 손으로 집 씻기, 또 초보자를 위한 전기 지식 같은 책들에서 따온 것인데 물론 그 책 3권은 이제 존즈 부인이 보던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전에 부화장으로 쓰이던 광 하나를 자기 서재로 사용했다. 그 광에는 매끈한 나무바닥이 깔려있어 그림 그리거나 제도를 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그는 한 번 광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일에 몰두했다. 그는 책갈피들을 돌로 눌러 펴놓고 발굽 관절마다 사이에 분필을 끼고는 날렵하게 이리저리 오가며 마룻바닥에 수없이 많은 선들을 그어놓고 스스로 흥분을 이기지 못해 있다가 쿵쿵거리기도 했다. 그의 계획은 점차 복잡한 회전반과 톱니바퀴의 그림으로 발전하고 마룻바닥 절반 이상이 온통 그런 그림들로 가득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 그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광에 들러 스노우볼의 그림을 구경했다. 심지어 암탉과 오리들도 구경을 와서는 분필로 그려진 그림들을 밟을까 조심하느라 애를 먹었다. 오직 나폴레옹만이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는 풍차 건설 안에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던 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그 안을 검토하기 위해 광에 나타났다. 그는 광 안을 육중하게 걸어다니면서 스노우볼의 계획안을 아주 면밀하게 구석구석 들여다보기도 하고 한두 번 냄새를 맡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꼬리로 한참 그 그림들을 지켜보며 서 있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어 마룻바닥의 그림들 위로 오줌을 내갈기고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 풍차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온 농장은 두 쪽으로 날카롭게 갈라졌다. 스노우볼은 풍차를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 돌을 캐와야 하고 암벽을 쌓아야 하고 풍차 날개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발전기며 전선도 있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노우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년이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은 엄청나게 전략되고 동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나폴레옹은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식량 생산이기 때문에 풍차의 시간을 허비했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동물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한쪽은 스노우볼의 주 3일 노동의 투표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나폴레옹과 충분한 염을 통해 투표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동물은 당나귀 벤자민이었다. 그는 식량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풍차가 노동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믿지 않았다. 풍차가 있건 없건 삶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쁘게 굴러갈 것이라 그는 말했다. 풍차 분쟁 말고도 농장의 방에 문제가 있었다. 외양간 전투에서 비록 패퇴하긴 했어도 인간들이 존지에게 농장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난번보다 더 강한 공격을 해오리라는 것쯤은 농장 동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할 이유가 더 커진 것이 지난번 싸움에서 인간들이 졌다는 소식이 온 시골에 쫙 펴지고 그 바람에 인간 농장 동물들의 반항기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상 그러듯이
농장 방어 문제에서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각기 다른 의견으로 맞섰다. 나폴레옹의 주장은 우선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총기를 구입해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더 많은 비둘기들을 밖으로 파견해서 다른 농장들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이 자체 방어에 실패할 경우 농장은 인간들 손에 정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스노우볼은 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면 구태여 방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나폴레옹의 주장을 듣다가 다음에는 스노우볼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누구 말이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은 나폴레옹이 발언할 때는 그에게 동조하고 스노우볼이 발언할 때는 스노우볼에 동조하고 늘 그런 식이었다. 드디어 스노우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왔다. 다음 일요일 회의 때 풍차 건설에 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었다. 헛간에 동물들이 다 모이자 스노우볼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양들의 외침소리 때문에 이따금 방해를 받긴 했지만 풍차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개진했다. 이어 나폴레옹이 나서서 풍차 계획은 얼토당토하는 것이며 아무도 지표를 던지지 말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30초도 채 안 되는 짧은 발언이었고 자기 발언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폴레옹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자 스노우볼이 발딱 일어나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또다시 외쳐대는 양들에게 고함을 질러 잠잠하게 한 다음 풍차 건설안을 지지해 줄 것을 열정적으로 호소했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의견이 양쪽으로 거의 균등하게 나뉜 상태였지만 스노우볼의 달변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스노우볼 쪽으로 기울었다. 스노우볼은 장차 힘든 노동이 사라졌을 때의 동물농장의 미래상을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그려 보였다. 그의 상상력은 이미 여물절단기나 무자르게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전기가 있으면 마곡간마다 전기불, 온수와 냉수, 발전기, 전열기 등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타작기, 쟁기, 설에, 땅 고르는 롤러, 수확기, 건초 묶는 기계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이 끝났을 즈음에는 표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가 이미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 특유의 던지를 스노우볼에게 한번 던지고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꽥 하고 내질렀다. 그러자 밖에서 마치 사냥감을 볼 때 개들이 짖는 무시무시한 소리 비슷한 것이 들리더니 목걸이에 노쇠 장식을 더덕더덕 붙인 커다란 개 9마리가 허관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개들은 스노우볼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스노우볼은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나 개들의 이빨을 피해 도망갔다. 순식간에 그는 헛간 문 밖으로 달아났고 개들이 그 뒤를 쫓았다. 동물들은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헛간 문으로 몰려가서 바깥에 쫓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노우볼은 길 쪽으로 가는 길다란 목조지를 건너 달아나고 있었다. 그는 돼지만이 발휘할 수 있는 달리기 실력으로 뛰고 있었지만 개들이 바싹 접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스노우볼이 미끄러졌다. 잡혔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스노우볼은 다시 일어나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개들이 그 뒤를 다시 따라갔다. 개 한 마리가 스노우볼의 꼬리를 쳐서 거의 무는가 싶었지만 스노우볼은 얼른 꼬리를 털어 개 이빨에 피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고 개들과는 불과 한 몇 인치 사이를 두고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소리 없이 겁먹은 얼굴로 다시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쫓던 개들이 이내 들어왔다. 처음 동물들은 그 개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나 곧 내력을 알게 되었다. 그 개들은 나폴레옹이 암캐 제시와 블루벨에게서 떼어다 몰래 키운 바로 그 강아지들이었던 것이다. 아직 다 큰 건 아니지만 개들은 몸집이 크고 늑대처럼 사나워 보였다. 그들은 나폴레옹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들은 나폴레옹에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지난날 농장의 개들이 주인 존지에게 꼬리치던 모습하고 똑같았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헛간 바닥의 조금 높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 연단은 전에 미드라이트 스테이지 메이저가 연설을 할 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의 회의는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회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며 그 위원회는 나폴레옹 자기가 주재한다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고 특정 사항을 다른 동물에게 통보될 것이라 그는 말했다. 앞으로도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을 개양하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노래하고 그 다음 주에 할 일을 명령받게 될 것이지만 토론은 더 이상 없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스노우볼의 축출이 몰고 온 충격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나폴레옹과 이 선언에는 찜찜하고 언짢은 기분이었다. 제대로 따질 만한 생각을 낼 수만 있다면 몇몇은 항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심지어 복서까지도 심기가 편치 않았다. 그는 귀를 뒤로 젖히고 아메리카를 몇 번 흔들며 생각을 모아보려 했지만 결국 말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정작 똘똘하게 나선 것은 오히려 몇몇 돼지들이었다. 앞줄에 서 있던 젊은 식용돼지 4마리가 꽥꽥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자 불만을 피우다가 넷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지키고 앉았던 개들이 으르렁 기꺼 위협 소리를 냈다. 발언하려던 돼지들은 입을 다물었고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이어 양들이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것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쳐댔는데 그 외침은 거의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때문에 토론 기회 같은 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나중에 스릴러가 농장 곳곳에 다니며 농장의 새 질서를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동무들, 여러분은 나폴레옹 동무가 이 가회의를 만드느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다들 고맙게 생각하리라 미소. 동무들, 지도자 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마시오. 오히려 그 반대요. 그건 아주 무거운 책임입니다. 나폴레옹 동무만큼 확고하게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걸 믿는 동물도 없을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 해서 나폴레옹 동무도 100번 찬성이요. 그러나 동무들, 여러분은 가끔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우선 어찌 되겠소? 만약 여러분이 스노우볼과 그 황당한 동지 계획을 지지했더라면 어쩔 뻔했소? 모두 알다시피 스노우볼은 범죄자요. 지난번 외양간 전투에서 그는 용감히 싸웠는데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스펠러는 말을 개시했다. 충성과 복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우리의 표어요. 그 완강한 전투에 대해서는 당시 스노우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졌어요. 기울이 필요합니다, 동물들. 강철 같은 기울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의 표어요. 우리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적들이 달려들어옵니다, 동무들. 여러분은 존주가 되돌아오는 건 원치 않죠? 이번에도 이런 식의 논의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동물들은 존주가 다시 오는 건 바라지 않았고 일요일 아침에 토의를 벌이는 것은 존주가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그 토의는 중단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이제 생각을 다소 정리할 수 있게 된 복서가 동물들의 일반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나폴레옹 동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개인 가야지.
스노볼이 추방된 이상 이제 풍차 건설은 그의 간섭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스킬러는 말했다. 그게 이른바 전술이란 거야, 전술. 그는 명랑하게 웃고 깡충깡충 뛰고 꼬리를 털기도 하면서 동무들, 그게 바로 전술이라는 거야, 전술. 이란 말을 몇 번씩 되풀이했다. 동물들은 그 전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스킬러가 하도 설득력 있게 말한 데다가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개 3마리가 위협적으로 으르렁대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 없이 스컬러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